연세대 논술은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대 김미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연대 논술 과연 경희대랑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뭐가 다른지,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연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3 친구들을 가르치는 걸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도 경희대를 준비하는 학생분들이라면 같이 염두해 주시는 학교가 4개 정도 있어요. 경희대를 중심으로 이제 위아래로 학교를 준비를 하는데, 대체로 경희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많이 생각하시는 학교가 연대, 한양대, 건국대, 중앙대입니다. 진짜 신기하게 이 4학교, 그러니까 경희대를 포함해서 5개의 학교가 되겠죠? 이 학교는 대개 고등학교 재수생 친구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학교입니다. 맞아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약간 캠퍼스 라이프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그 중에서도 진짜 많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연세대학교 논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경희대 편입 전형도 바뀌면서 우선 편입 논술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연세대랑 고대 이렇게 남아있죠. 물론 전형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를 기준으로 연세대학교의 편입 논술도 지금부터 준비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연대를 준비하는 고3 친구들과 경희대 논술 전형을 아쉽게 포기하고 연대 논술을 고민 중이신 편입생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거니까 꼭 끝까지 확인을 해주세요. 여러분,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경희대를 기준으로 연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경희대의 지문과 연대의 지문에서 엄청난 난이도의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사실 경희대의 지문은 어려운 게 절대 아닙니다. 경희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야, 나는 지금 너한테 답을 줬어. 답을 알려줬고 이 답에 대한 근거까지 제시를 해줬어. 명확하게. 내가 지문에서 아무리 길게 헛소리를 떠들었다 하더라도 네가 답을 유추할 수 있게 명확하게 말하는 부분을 무조건 한두 문장 넣어뒀어. 그걸 가지고 너는 이제 너만의 어휘로 바꿔서 가산점 따내면 돼. 라고 말하는 게 경희대 지문입니다. 이처럼 경희대 지문은 다 답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도 딱 한 문장만 찾으면 얘를 중심으로 이 문장은 얘를 보충하려고 쓰였구나. 이 문장은 얘를 다른 말로 바꿔 쓴 거구나. 이런 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희대에서는 답은 좀 누구나 찾아요. 그 뉘앙스는 대충 누구나 파악을 하는데 이거를 나만의 어휘로 반복되지 않고 지문의 사례를 그대로 쓰지 않은 채로 나만의 어휘로 답안을 작성하는데 전체 통틀어서 무려 가산점을 20점을 줍니다. 여러분, 이 20점 진짜 엄청 큰 점수입니다. 반면에 연세대는 진짜 극강의 숨은 그림 찾기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연세대는 이렇게 말할 거야. 야, 너 이 지문에 내가 원하는 답이 몇 개인 줄 알아? 내가 너한테서 듣고 싶은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다른 지문을 통해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다 찾아봐. 그거밖에 안 돼? 아니야, 몇 개 더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연세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연세대는 이 지문, 제시문들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관계, 모든 공통점, 모든 차이점, 그리고 하나의 그래프가 이 모든 제시문을 아우르면서 얼마나 많은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연세대 지문입니다. 어렵죠? 때문에 연세대 지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당연히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스킬을 이용해서 찾으면 되지만 내가 요지를 대충 이해했다, 근거를 조금 찾았다 해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 말고 다른 관점은 없을까? 혹시 다른 차이점 혹은 다른 공통점을 더 발견해서 글을 쓸 수는 없을까?
라는 거를 계속 글을 읽으면서 찾아보시고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신기한 건 연세대 기출을 이제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다 보면 아, 이런 것까지 잡아내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점차 학습되고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경희대와 비교했을 때 연세대의 지문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답안의 작성 요건 역시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첫 번째, 지문끼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 한 진짜 많이 찾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이 내가 대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거를 명확하게 말해주는 어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어휘 역시 내가 알고 있는 대립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돼요. 세 번째, 그래프가 단순 해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바탕으로 다 연결을 해줘야 돼요. 경희대랑은 약간 다르게 다수의 비교 기준점이 있고 이거를 적절한 어휘를 사용해서 써줘야 되기 때문에 경희대보다 약간은 한 단계 높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답안 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논술의 답안을 쓰는 자리가. 특히 사회계열의 경우 논제 1은 400자에서 500자밖에 되지 않지만 연대는 사실상 글자 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체로 권장하는 바로는 약 1000자에서 1100자. 그 사이에서 논제 1, 2번이 마무리되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이 요지를 찾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또 다른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적은 수의 지문으로 풀 수 있다고 한 게 아닐까? 라고 계속 숨은 그림 찾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시문의 개수는 사실상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이거를 적는 글자 수가 약 2배,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진짜 예리한 문제 제기와 논술형 어휘들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문단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문의 난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당연하게 경희대 논술보다 연대 논술이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냐? 명확한 답 한 문장이 없기 때문에, 다소 애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술 공부를 사실 진짜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세대의 유형을 계속 익히시는 게 당연하지만 너무 중요한 방법이에요. 더불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경희대는 제가 늘 명확한 답이 있고 이 답을 중심으로 글을 써나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세대는 사실 답이 있지만 내 생각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거는 편입기출을 중심으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편입기출에는 대체로 논평하시오. 두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해서 평가하시오. 식의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진짜 어느 관점을 선택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느 제시문을 선택해서 논평하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평가하고 논평하는 이 두 제시문의 논지 차이가 가장 극명한 거 혹은 가장 부합한 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전략입니다. 더불어 이런 식의 문제는 사실 한양대 수시와 비슷한데 진짜 답이 없어요. 모범 답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학생이 쓴 답안을 중심으로 그대로 읽어 내려가면서 얼마나 맞는지, 얼마나 논리적인지, 얼마나 내 생각을 뒷받침할 근거가 제시문에 충분한지를 바탕으로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점수가 매겨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유형이 더 잘 맞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분류 기준이 틀리거나 답이 틀리면 채점조차 안 받을 확률이 훨씬 높은 그런 답이 있는 논술 시험들과 다르게 한양대, 연세대
연세대 편입 포함해서 이런 논술들이야말로 진짜 내 생각, 내 통찰력과 논리성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유형이 더 잘 맞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논리성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채점 평가 조건이라는 것만 확실히 알아주시면 돼요. 그럼 연대 논술을 대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진짜 너무 안타깝게도 연세대 같은 경우는 따로 기출문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시거나 과외를 배우실 때 꼭 연세대 기출 받아볼 수 있는지 그런 거 함께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형 같은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실 여러분 유형 자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두 개의 제시문을 비교하는 거, 그리고 여러 제시문을 분류하는 거, 그리고 그래프를 바탕으로 제시문들을 관련 지어서 설명을 하는 거. 이거는 사실상 연습만 돼 있으면 어느 유형이 나와도 쓸 수 있는 거고, 때문에 경희대 논술이 되게 논술의 정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인문과 사회 논술이 모두 익숙해지면 훨씬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재밌는 건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좀 제시를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시문 가나다라는 평화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요. 이렇게 잡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대체로 이 키워드에 대한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게 생기는 원인이라든지 작동하는 원리라든지 이런 식의 기준을 잡고 글을 풀어가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생각하는 한두 개에 그치지 않아요. 생각보다 기준이 굉장히 많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내가 정말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세대는 진짜 지문을 그 자체로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3 수시 논술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세대 편입 논술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정규반이 개설이 됩니다. 지금도 물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본격적으로 수업을 모집하는 건 7월부터 진행될 수 있는 수업을 중심으로 모집될 예정이니까 그 전에도 언제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기 이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 수업이 이해가 쏙쏙 되셨다면 다음 수업을 위해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